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는 것 같죠? 네. 문수반야경,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통해서 이제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어떤 소식이 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공부의 경계 변화가 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길목에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계를 본 것인지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경계를 보고 거기에 이제 머물거나 집착하고 있으면 시간을 이제 낭비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선사들도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 변화가 오면은 꼭 선지식을 찾아가라, 이런 그 말씀을 꼭 당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본래 마음을 이렇게 자각한 것인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또 우리가 워낙에 법문을, 체험에 관한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기 어떤 체험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지나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 체험,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뭐 신비 체험, 경계 체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요. 사라져서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경험이 안 되는데, 본래 마음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달라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지속성, 뭐 내지는 어떤 시간에서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들고 더 쉬워지고 찾는 마음이 사라지는 냐를 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점검을 받더라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그게 와닿았다면 절대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더 깊어지면 깊어지고 확신이 들고 분명해지고 찾는 마음이 사라지는 쪽으로 이게 더 공부가 진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이제, 근데 또 영 아닌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는 금방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계를 잡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는 거는 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지금의 어떤 체험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의심이 없고 분명하지만, 또 혹시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제대로 이렇게 이 자리가 와닿았다면, 지금 이렇게 공감하는 자리에서 법문을 들어도 이렇게 확 이렇게 이게 공명이 돼요. 공명이 된다 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하든가 늘 상관없이 늘 항상 그 변함이 없이 여여부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 그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전 그 생애가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신비한 체험, 아니면은 그 어떤 저 멀리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끝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 경계까지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별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그 어떤 감각적인 것, 아니면 소리,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욕구, 감정, 어떤 생각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냥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먼 떨어진 지역도 있고 아니면 과거 뭐 몇천 년 전의 역사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있고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멀리 어, 어? 거리가 먼 세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다 얘기니까 이야기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고 시공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나 사물들, 존재들이 다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분별에 빠지면 이 시공간 속에 우주가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것처럼 드러나고 그냥 여기에 그냥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여기에 있으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실제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마치 영상과 같은 느낌, 아주 너무도 정교하고 정밀한 실제감을 드러내는 무슨 입체감 있는 그런 그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거는 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나고 사라지고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모든 어떤 존재는, 모든 사건은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인연들이나 그런 식의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지식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상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우러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존재감, 여기에서 어떤 남이라는 어떤 존재감, 여기에서 시공간, 여기에서 우주,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 우주가 있다, 나한테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어떤 비춰진 그림자, 영상, 표상, 이것인 거거든요. 그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통했느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이 표현이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제가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에 떨어진 거거든요. 의미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의미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의 의미에 떨어져 버리면 그런 게 있구나라는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제가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그 지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든 아니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든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든 이거에 대한 설명이든 그것이 의미화되고 뜻에 떨어져서 그것을 말하는구나 하면 다 진정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한 글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단 한 물건도 없다, 단 한 글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시각각 여기서 이게 그 의미화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러면은 이 지점이 있고 한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항상 여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치죠. 이번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해운대에 이제 그 피서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나 아니면 보도 기사를 이렇게 접한다고 치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뭐냐면 이번 여름에 그다음에 해운대에 피서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터 시작해서 다까지. 그다음에 그 중간에 모든 의미가 형성되는 이 바탕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해운대라는 어떤 식의 단어화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부터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중간에 쉼표.
중간에 숨 쉬는 것, 그 의미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깨치셔야 될 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든 아니면 단 문장이 제시되든 아니면 단어가 제시되든 한 음절이 제시되든 음절을 제시하려는 의도나 기미가 일어나든 이것인. 여기에서 의미가 되고 단어가 되고 음절이 되고 뭐가 되고 다 여기서 세계가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세계라는 건 여기서 레파토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해운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우주 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역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뭐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남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세계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그 모든 세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문도 이렇게 틈없이 이렇게 여기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체험담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분의 깨달음도 이렇더라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더라, 아니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계를 잡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여기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누구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 누구의 체험, 나의 체험, 어떤 뭐 깨달음을 안내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본성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이 자리가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명백하게 자각이 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해운대의 피서객이 이번 여름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이야기잖아요. 이게 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냐면 이번 여름에 해운대 피서객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단지 그냥 그런 이야기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리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식의 저의 이제 움직임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그냥 흔히 우리는 그 이야기만 들었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그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 의미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추상화하는 것, 이미지 그리고 있잖아요. 해운대 그리고 뭐 피서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경험, 아니면 이게 어떤 의식의 경험, 이미지를 그려내는 시뮬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자기가 기존의 그 해운대 피서객에 대해서 받아들인 지식들, 이것이 거의 뭐 찰나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런 식의 소리, 의미를 뺀 소리조차, 의미에 빠지지 않더라도 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의미에 빠지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하는 말에 의미에 빠지지 않고 뭐 지나가는 바람처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일이고, 의미화하는 어떤 그 작용, 의식의 작용도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이 일이고, 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너무도 풍성한 요소들이 개입돼서 그것이 탄탄한 어떤 영화처럼 완성이 되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들어가, 확 빠져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나 가장 우리가 잘 빠져드는 건 뭐냐면 의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에 그게 분별, 그러니까 의식에 떨어지는 거, 생각에 떨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사로잡히죠. 사실 거기에 생각이 빠져버리면 안 빠집니다, 사실은. 분별, 의식,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앵무새가 뭐 소리 내는 거 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의미에 빠져버리고 뜻에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와 함께 감정.
그래서 선사들이 가장 이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감정과 생각. 단지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크게 우리가 그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닭이라든가 그 또 이제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먹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떨어지고 그냥 마음에 남아 있지도 않죠. 그 벌레들도 이렇게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여기에 작용인데 그 생각이 있지 않잖아요. 분별이 안 떨어지는데 이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미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취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인연이 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어떤 세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화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고. 근데 그게 아무리 정교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나 지식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좀 더 정교한 분별 의식. 구체적인 분별 의식일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꿈틀거리는 벌레나 지렁이나 나나 본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 기능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 다 분별 의식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허망한 의식에 속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의 작용에 그때 쓰고 그냥 지나가느냐. 근데 인간은 이게 잡는 거야. 그 기억을. 각인시킨다 해야 되나요? 붙잡고 그거를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것들이 적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고 뭔가 가벼워요. 가벼워.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진하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그 틀에 고착화시킨 거예요. 그것도 늘 그렇게 고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인연이 일어나면 그게 아주 정교한 틀로 탁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 잘 때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눈 뜨면서 활동하면서 이게 의식이 활동하면서 어른들은 되게 강한 구속을 느끼고 아이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본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그 집착하고 있는 그런 분별 의식들이 많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번뇌에 빠지는. 근데 그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게 시원하게 이게 와닿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와닿지 않는 거는 이제 생각이 딱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이걸 어떻게 잡으려는 의도 아니면 알려는 의도 이걸 대상으로서 잡거나 아니면 알거나 해석하려는 의도. 근데 그냥 딱 이 자리는 어떤 해석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딱 이 자리는 한 글자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다예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이지 이게 이면에 소리 아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아래에 본성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와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일 뿐.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는 이 마음이 이것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아는 것, 잡는 거거든요. 뭐 어디 가서 이제 몸을 써서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 찾는 것 같아요. 몸을 안 움직이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안 통하는 이 자리가 와닿지 않은 분은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찾으려고, 알려고, 잡으려고. 그거는 벌써 마음에서 일어난 틈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한 마음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자주 하잖아요. 해운대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해운대라는 일단은 소리, 해운대라는 어떤 백사장과 바다, 뭐 피서계, 그 앞에 무슨 높은 어떤 아파트, 뭐 건물들 확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 그런 식의 이미지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해운대가 없어. 해운대. 이거예요. 해운대. 해도 돼요. 해. 이게 무자가 이거 해. 해운대에 해가 없어. 바다가 없어요. 해운대 그럼 해 그럼 바다 아니에요. 해 그냥 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해. 이게 무자 화두예요. 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 아무 맛도 아무 뜻도 없어요. 무 하는 이거예요. 무 하는 이 자리예요. 해 하는 이거예요. 해 하든가 해운 하든가 해운대 하든가 해운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해 한번 해보세요. 해. 요거예요. 그냥 해. 이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뭐 이게 와닿습니까? 보살님이 체험한 자리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공명이 됩니까? 같은 거라는 게 이게 와닿습니까? 예. 예. 아니 저기 예. 제가 저기 시골에 있으니까 네. 고추를 땄거든요. 여름 더울 때 너무 더운 거예요. 완전 땀이 예. 어지러울 정도. 예. 그냥 더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비슷한 같은 그게 이제 너무 좀 주관적인 표현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요거거든요. 요거. 그거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고추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더운 것도 없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여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고추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여름에 고추를 딸 때 그 더위 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자식에 대한 얘기든 뭐 남편에 대한 얘기든 세상에 대한 얘기든 뭐 과거에 대한 얘기든 미래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다 이거예요.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예,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예, 요거 뿐이에요. 요거. 여기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감이 됩니까 이게? 예,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직해 있다. 그리고 이거를 거울과 같은 뭐 본래 마음을 이제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양 없는 거울과 같다 하는데 이제 거울은 어떤 모양은 없는데 모든 상이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이 거울에 비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거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해운대가 비치고 아니면 이제 우주 끝이 비치고 여기서 뭐 집이 비추고 여기서 뭐 서울이 비추고 여기서 부산역이 비춰지고 여기서 뭐
여기에서 내 등도 비춰져요. 여기에서 내 발밑도 비춰지고, 여기서 내 머리 위도 비춰지고, 여기서 하늘도 비춰지고, 땅도 비춰지고. 여기에서 분별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훅 빠져들죠. 일어나는 생각에 잠든다 해야 되나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죠.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해운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우주에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여기 있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근데 잠들면 해운대 갔다, 뭐 서울 갔다, 지난 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도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다 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과거로는 가지 못하는데 눈앞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과거로도 못 가고 눈앞으로도 못 가요. 그냥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빠지니까 과거로 못 가는 것이고, 분별에 빠지니까 눈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어요. 분별에 빠지면 오고 감이 있어요. 가지 못함도 있고 감도 있고. 근데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오고 감이 없어요. 모든 상이 그냥 여기에서 출몰하고 있고, 여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지면은 이게 여전히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한 개인이 세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어느 시간과 공간 사이를 살다가 죽는다, 이런 관점인데, 이제 이게 탁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시간과 공간과 세계가 다 여기에 있는 거라. 여기서 펼쳐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이 돼버려야 돼. 뭔가 분별을 이제 벗어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세계를 벗어난 듯한 느낌인데 세계를 떠나지 않았어. 세계를 벗어났는데 세계를 떠나지 않아.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더라. 여기서 일어난 꿈이더라. 근데 꿈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래 이랬어요, 원래. 근데 꿈에 사로잡혀서 실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고, 제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지, 뭐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나 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것일 뿐입니다. 그냥 그게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분별 의식에서 우리가 이게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세계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큰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삶에서 어떤 분별 의식에서도 걸리지 않고 깨어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큰 범주에서는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줄은 알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진짜 그게 자유롭고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은 이게 드러났어도 여전히 좀 장애가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있으면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분별 의식이 뭐냐면 다예요, 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다가 분별 의식이에요. 다가 분별 의식이에요. 근데 그 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가 뭔지 아세요? 다가? 이 우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세계가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칠게는 뭐 크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그냥 내가 그 뭐 살아가면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에서 깨어난다. 이거 너무 큰 범주 얘기인데 진짜 밀밀하게 깨어난다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가벼운 한마디에서 훅 끌려가는 것. 아니면 아주 가벼운 터치에서도 뭔가 확 뭔가 끌려가는 것. 그러니까 숨소리, 기미, 아주 작은 것조차도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 것, 법에 대한 말도 분별의식이에요. 법에 대한 모든 체험도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이 아니면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 남, 어떤 관계, 문제, 세계, 시간, 공간, 지식, 경험, 기억, 그 너무 큰 범주죠. 그 낱낱의 만물에서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분별의식이니까.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게 이제 모든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거는 제법이거든요. 모든 것이거든요. 말하기가 좋지 모든 것이라는 말도 하나의 법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법. 모든 것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면 그냥 모든 것 하면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약간 부족한 거죠. 모든 것이라는 이 말도 지금 일어난 일법입니다. 여기에서 또 깨어나고 모든 것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 말에서도 깨어나야 돼. 그것도 망상이다.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요, 결국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 불쏘시개, 그러니까 막 불을 이렇게 태워갈 쓰레기를 다 태우잖아요. 태우면 불쏘시개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문은. 근데 어떻게 그게 다 타버려야 되는 거야. 그 방편의 말이. 그것도 쓰레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별의식입니다. 분별의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요 말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머물지 말고 요 말에서조차도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의 목적은 다른 거 모든 거 태우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태우고 이 말을 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진짜 말한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법상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에 머물러 있는 게 다 이 법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잡고 그거를 법이라고 착각하는 게 공부가 어설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이라는 건 그거예요. 다른 모든 분별의 의식에서 다 깨어나고 다 아니다 이거예요. 요 아니다 하는 말에서도 깨어나야지 제대로 이렇게 소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아니다라는 말의 효용은 어디까지냐? 다 태우고 난기까지는 이게 효용이 있어요.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법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이거다. 이거 법상이잖아요. 법에 대한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법문을 받아들이면 이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모든 것이 이 일이구나. 요 하나 딱 머물게 되죠. 다른 데 마음이 없게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도는 요 모든 게 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났네. 요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돼. 다른 거 다 놓아버리고 진정으로 그 의도는 이것도 놓아버리셔야 돼. 그래서 세간에서도 해탈하고 출세간에서도 해탈해야 돼. 세간의 모든 분별에서도 깨어나고 출세간의 모든 분별에서도 깨어나야 돼. 양쪽에서 다 깨어나야 돼. 잘 보세요. 세간에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든 법에 대한 얘기를 하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살아온 얘기를 하든 앞으로 살아갈 얘기하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조차도 없는 요것일 뿐이다. 이게 이 자리입니다. 이게 공명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았다면, 이제 체험이 됐다면 이게 소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곧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정해진 자리는 없지만 그냥 이게 딱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본성이다. 내 자신이 원래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원래 이것이고 근데 이렇게 잡히는 건 없어요. 잡히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없어. 있다고 얘기하면 뭐 내놓을 물건은 없거든요.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놓는 흉내는 할 수 있잖아. 이건 또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여줄 어떤 것으로서의 형태로서의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잘 느끼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고 요거뿐이에요 원래. 요거뿐이라서 여기에는 사실 이게 청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뭐 어떤 의식 상태로서의 청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의식 공간으로서 청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깨어 있음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입만 뭔가 조금이라도 뭐다 그러면 다 분별입니다. 이건 모든 언어가 끊어져 있어요. 모든 느낌이 끊어져 있어요. 모든 생각이 끊어져 있어요. 모든 감각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이거를 아는 공부가 아니라 모든 분별이 탈락하는 공부여야 된다. 이거를 어떤 규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정하려는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이 분명하게 자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탈락하는 공부예요. 깨어날 뿐이에요. 깨어날 뿐이에요. 뭘 어떻게 뭔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공부에 대한 상이 있으면 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이 모양 상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 재미있더라고요. 한자가. 마음에 모양이 있는 거야. 마음에 모양이 들어차 있는 게 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들어차 마음이 원래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양이 들어차 있으면 모양을 집착하고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잡고 있으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라는 게 강한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모양도 강하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잡기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면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드러나서 마음이 그냥 온 천지에 드러나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뭐가 들어차 있으면 뭔가 주관의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주객관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그 모든 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잡고 있던 상이 다 탈락하는 거야. 집착하고 있던 상을 다,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 뭐냐?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쉬운 말이 그거네. 집착이라는 말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소중한 건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둘 수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모양은 다 변하거든요. 근데 모양만 마음에 둘 수가 있어요. 허상만, 무상한 것만.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마음.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마음 이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된 거는 다 무상해서
왜 갈등이 생기냐면 마음의 모양을 담고 있는데 모양이 이게 내가 뜻대로 가만히 유지돼야 되는데 모양이니까 변하는 거야, 속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유지하려는 마음과 변하는 그런 그 이치가 실상이 어긋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잡고 있는 마음하고 무상한 모양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오래 살고 싶은데 건강이 나빠지니까 괴로운 거고, 돈이 항상 부자로서 많이 있고 싶은데 돈이 술술 빠져나가니까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모양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한 현실과 마음의 바램, 집착이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냥 무상한 그거에 그대로 그 인연에 맡겨버리면 갈등이 없잖아요. 번뇌는 간단합니다. 잡고 있으면 번뇌라. 그거는 너무도 간단해요. 모든 것은 변하는데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집착하면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그냥 변하는 거는 이 세상의 이치예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 순간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두다 보면은 또 희한하게 마음은 또 유연하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 인연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이건 인과법이니까. 비록 꿈과 같지만 이건 또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얻듯이 마음을 쓰면 이게 근데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지만 이게 뭔가 물꼬를 틀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또 엄연해요. 인과의 법칙은 또 엄연합니다. 이 꿈의 세계에서. 때리면 아프잖아. 이거 인과법 아닌가요? 밀면 넘어지잖아요.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쏟으면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흐름은 결과는 나오겠죠. 이게 마음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영리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세속적인 이치가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속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변함없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모양 세계는 또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씨를 뿌리면 싹이 나와요. 그리고 예쁜 꽃을 얻고 싶으면 예쁜 꽃에 씨를 뿌리면 그거 얻어. 근데 그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 올해 뿌린 씨앗과 내년에 뿌린 씨앗은 다른 씨앗이죠. 항상 어느 것도 머물러 있지 않은데 또 이거 인과법은 또 엄연하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아서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지만 뭐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근데 올해 심은 콩과 내년에 심은 콩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똑같은 콩은 없어. 이 세상에 똑같은 콩은 없다. 근데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걸림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가 이렇게 밝아져야지, 본래 실상에 밝아져야지 이것이 진짜 어떤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체험했지만 뭔가 이것저것이 따로 있으면 이게 확 밝아지지 않아. 이게 확 밝아져야 돼요. 확. 그러니까 확 밝아지는 순간이 와요. 뭔가 확 밝아지는 건 뭐냐면 모든 분별 의식,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다 망상이구나라는 걸 자각해서 어떤 식으로도 마음을 내서 어떻게 이 공부를 이걸 알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눈앞이 확 밝아져요. 우주끝까지 확 밝아져요. 온 우주가 이거 하나야 그냥. 그러니까 우주가 이게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분명해지면 온 우주가 이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여기에. 근데 나는 요만큼만 보여요. 그럼 아직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모든 게 확 들어와야 돼요. 확 밝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게 마음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마치 그냥 드러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식의 어떤 물질로서도 드러나 있고 아니면은 뭐 바람처럼 기체처럼 아니면은 물처럼 드러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미지들, 감정들,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빛의 다양한 어떤 색채처럼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의 뭐 밀가루의 다양한 것들처럼 하나의 금의 다양한 장신구들처럼 그게 기체가 될 수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고 고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될 수 있고 감정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양한 형태와 뭐 빛깔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 드러나. 그러니까 모양이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그 모양이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온 우주 끝까지 어딜 가든 그러니까 오존대에 들어가 대기권을 벗어나든 뭐 어디 뭐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든 다 이거라. 이건데 여기에 뭐 삶과 죽음, 온 우주 끝이 이건데 그 안에 모든 삶과 죽음, 모든 뭐 갈등과 번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괴로운 것도 이것인데 뭐가 문제? 괴로움에 괴로움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즐거움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돼서는 즐겁다 괴롭다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없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방편의 말로서 뭐 괴로워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여기 밝아지면 괴로움이 없다. 번뇌가 사라진다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방편의 말이고 진리가 궁금한 사람 진짜 대법은 진짜 진리는 이거다. 이거를 밝히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딴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방편의 말이에요. 보리 즉 뭐 번뇌 즉 보리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얘기라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불솔시계라 불솔시계. 번뇌와 보리를 따로 두고 있으면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거고 그 분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이 깨어나게 하는 죽비 소리다. 이거. 깨어나십시오. 어디가 이 방편의 말이라는 게 죽비 소리라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사입이 어디 지하철역 앞에서 이 죽비 소리. 그 죽비 소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게 뭐 선사들 때리거나 치거나 하는 게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이것뿐이다. 볼게요. 266조.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그대가 불법을 어찌 생각하지 않겠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본다면 응당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다는 온갖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중생의 법인지 성문의 법인지 독각의 법인지 보살의 법인지 열의 법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열심히 배운다면 온갖 법 속에 얻을 것도 전혀 없고 말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법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성문의 법성, 독각의 법성, 보살의 법성, 열의 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필경공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반야밀다를 부지런히 실천한다면 이것은 욕계이다, 이것은 색계이다, 이것은 무색계이다, 이것은 멸진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만약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법에 대하여 은혜나 원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어떤 부처님의 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중생의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실천하면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중생의 법을 소멸시키려 하지도 않고 모든 법의 자성이 평등함에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길죠. 보세요. 부처님이 말했다. 문수동자여 그대가 불법을 어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본다면 응당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실한 불법이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불법 그것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수반야경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죠. 그러니까 진리 여기서 불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진리죠. 진리.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눈 떠서 한 생각 이렇게 해야지 진리가 있지 않느냐. 분별의식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으면 아직 분별의식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 그러니까 불법이 뭘 어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이 문장에서 사실은 이게 다 드러났어요. 불법을 생각한다. 그럼 뭐냐? 불법을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생각해야지 불법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도 생각이라는 얘기잖아요. 불법도 생각이잖아요. 불법이 되려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불법이 될 수 있겠어요? 망상인데. 그래서 문수동자가 말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본다면 응당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불법마저 버리거늘 다른 거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 이게 쳐나갑니다. 다 망상이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 불법도 망상이네. 이걸 잡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잡고 있어. 불법도 망상이야.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자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공부의 자치가.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다는 온갖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그 분별 이전이 어떻게 분별 생각해서 있겠냐 이거예요. 온갖 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중생의 법인지 성문의 법인지 독각의 법인지 보살의 법인지 열의 법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분별이니까. 중생법, 성문법, 독각법, 보살법, 열의법 다 이게 분별이니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분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열심히 배운다면 온갖 법 속에 얻을 것도 전혀 없고 말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반야바람 일다를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배운다 할 때는 이거를 이 지혜에 눈 뜨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혜에 눈 뜨는 것. 온갖 법 속에 얻을 것도 없고, 온갖 법이라는 건 분별상입니다. 아까 있죠, 모양상자. 그게 뭐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사물의 형태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욕구든 간에 다 이게 온갖 법에 속한 겁니다. 얻을 것도 전혀 없고 말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분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중생이 법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성문의 법성, 독각의 법성, 보살의 법성, 열애의 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필경공, 필경의 공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부경의 공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모든 법의 자성은 전부 공이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게 공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 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모양이 즉 공이다. 그게 색즉 공이잖아요. 다 이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반야바람 일다를 부지런히 실천한다면 이것은 욕계이다, 이것은 색계이다, 이것은 무색계이다, 이것은 멸진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삼계, 중생의 마음을 삼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 안 한 사람은 욕계, 욕망이 들끓는 그 정신 세계를 살고 막 분별되는 상을 집착하고 추구하고 번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다음에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색계, 추구, 뭐 어떤 거칠게 추구하진 않지만 여전히 몸이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색, 이 사물이 있다라는 그 어떤 분별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이것도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공부 안 할 때는 막 추구하고 집착하는 게 너무 왕성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추구하거나 뭐 강하게 집착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 몸이 있다라는 이 느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색계. 근데 이게 이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인연 화합이구나. 오온 화합이구나. 여기서 감각, 이 시각이 빠지면 이 몸이 이런 식의 형태가 드러날 수가 없고, 이게 이 소리의 인연이 빠지면은 목소리도 드러날 수 없고, 뭐 냄새 맡는 인연이 빠지면은 이런 채취도 영원히 없고,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니 뭐 내 몸이니 네 몸이니가 없잖아요. 조건적으로 만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살아오면서 학습된 지식과 지금의 이런 그 눈에 드러나는 이런 감각들이 이렇게 조건이 어우러져서 이 몸이 되는구나. 이게 고착돼 있는 몸이 팍 이게 뭔가 흩어진다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탁 이 실체감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 뭔가 공부가 정교해져야 되거든요. 정밀해져야 돼요. 몸에서 벗어나는 것도 공부가 정밀해져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있고 대상이, 이 현상이 따로 있는 듯한, 마음이 있고 현상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몸이 존재한다라는 것,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또 몸과 또 감정이 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감정이잖아요. 몸의 반응을 심장이 뛰면은 여기에다가 관념이 이게 분위기상 심장이 뜰 때 뭐 우리가 뭐 2002 월드컵 때 뭐 심장 뛰었죠. 환희와 즐거움인데 그 분위기상 되게 어두컴컴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일 때도 심장이 뛰잖아요. 그건 공포고 두려움이고.
그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심장이 뛰는 건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심장이 뛰고 너무 두려워도 심장이 뛰는데 그 상황, 지식,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환희가 될 수 있고 공포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도 사람 말라요. 너무 좋아도. 심장이 너무 뛰어도. 심장이 너무 뛰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감정도 다 이거 어떤 몸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에요. 규정. 재밌더라고요. 요즘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요즘 그 최신 어떤 해석은 뭐냐, 감정도 구성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래서 뭐 그런 재미있는 것도,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연인을 만나요? 어디 가요? 데이트할 때? 놀이공원. 왜? 어? 심장이 뛰잖아. 그런 실험도 해요. 그냥 그 눈앞에 똑같은 사람인데 눈앞에 그 사람을 두고 볼 때와, 그러니까 이게 평지에 두고 볼 때와 구름다리 저 너머에 두고 볼 때 그게 달라져요, 감정이. 구름다리가 있으면 심장이 뛰니까 예뻐 보인대요, 그 사람이. 너무 웃기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구성된다,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치, 지금의 상황이 이게 믹스되고 화합되면서 그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오온화합이라고 하는 거랑 감정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랑 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어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한다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몸을 피하면 이거 내가 피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살아오면서 경험된 그 축적된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재된 기억들. 근데 그것들이 저장돼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몸이 알아서 움직인대요. 몸이 알아서 먼저 내가 움직여 라고 생각하기 전에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다가 되게 왼수 만나면 갑자기 심장이 뛰는, 갑자기 그 경험된 그것들이 상기되면서 뛰는 것이지, 그거는 저절로 이렇게 조건에 맞게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조건적인 만남이다 이거예요. 조건적인 만남이다. 내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요즘 이 경험을 느끼는, 아니 경험을 일으키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이 그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걸어가는 내가, 의지를 갖고 걸어가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그러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이 잘못,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불안 같은 게 많은 케이스인데,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 일 아닌 것도 막 심장이 뛰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해석에 대한 오류라. 살아온 지식과 정보가 과잉 이게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그게 내재돼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자꾸 그런 식 경험을 바꿔주면은 되는 거예요. 경험을 바꿔주면. 왜냐하면 그 다른 식의 어떤 경험들이, 이전과 다른 식의 경험이 이게 들어오면은 또 그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흔히 무슨 뇌 가소성이라 하는데, 이제 불교 마음 공부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예요. 조건적인 만남인데 조건들을 바꿔주는 거야. 조건들을, 해석의 조건들을.
그 얘기하잖아요. 뭐 유식학에서 뭐 아레아식에 뭐가 저장돼 있고 뭐 그것들이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발현된다. 그 분별 의식이 저장돼 있는 게 좋은 분별 의식을 저장해 주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그걸 더 많이 경험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식의. 근데 그것도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주선사는 뭐라고 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좋은 일도 또 이제 어떻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물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냥 이 물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본래 면목에 통하는 것, 그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 식의 이게 진짜 이 사물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진짜 공부가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이렇게 전환이 왔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이 몸이 조건적으로 만났구나라는 걸 탁 어느 순간 자각하는 순간 이게 탁 흩어지는 듯한 체험이 온다 그래요. 그런 사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환이 왔냐면 이게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강한데 그때의 상태는 뭐냐면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고 뭔가 그런 느낌 있죠. 물결 밑에 물이 따로 있고 물결이 따로 있는 듯한 아주 깊고 깊은 물이 따로 있고 모양 없는 물이 따로 있고 드러난 현상은 물결인 이 이원성이 있을 때는 몸이 따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을 때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공부를 하고 한 거의 뭐 한 7, 8년? 8년 정도 지났을 때 체험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선생님 법문 중에 마음도 없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모양 없지만 마음이 있고 드러나는 현상이 따로 있다라는 이게 있었는데 마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늘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탁 뭔가 꽂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늘 하시던 말씀인데 그것도 다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끝나고 이렇게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흔히 우린 이런 구조잖아요. 물결과 물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결이 뭡니까? 이게 현상이거든요. 드러나는 건 물결이고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게 바지 뿌리에 이게 이 시로라기가 있는데 그래 이게 물결이야. 나는 이 시로라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법문이랑 딱 연결되면서 그럼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면이. 그 물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드러나는 게 다인데 드러나는 게 다 텅 빈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거운 존재감이나 이런 것이 탁 탈락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현상이 너무 가벼운 현상만 이게 출몰하는. 그래서 몸의 존재감, 자기의 어떤 따로 있는 듯한 그 마음이 따로 있던 것이 되게 무거웠구나. 그래서 뭔가 갑자기 확 무게가 0이 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다 있긴 있는데 무게가 0이 되는 듯한 자기의 존재감이 0이 되는 이것도 그냥 이거 헛개비네. 드러난 헛개비네 이게. 요거랑 뭐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이 죽비랑 아니면 이렇게 이 드러나는 소리랑 뭐가 달라? 그냥 하나로 그냥 탁 평등해지는. 그러니까 뭐 기체의 무게, 액체의 무게, 고체의 무게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나의 무게 아니면 바람의 무게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그것이 그냥 탁 모든 무게가 탈락하는 듯한. 그래서 마치 환상과 같은 현상만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편재해 있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나의 어떤 육체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 그런 식의 좀 전환. 주관 이게 뭔가 이면에 뭐가 있는 것들이 딱 떨어져 나가는. 그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뭔가 하나의 의식이 딱
편재한 듯한 느낌. 이게 무색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거야. 어떤 의식이 남아 있는 거야. 하나의 어떤 느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드러나는 물질감은 탈락하고 없는데 뭔가 법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의 텅 빈 공간과 같은 그런 느낌, 하나의 의식이 생생한 의식이 편재한 듯한 느낌. 근데 그게 무색계, 그것도 중생세계. 왜냐하면 그게 뭐 또 느낌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경계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딱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멸진계,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멸진이라 하죠. 근데 멸진계가 따로 있으면 또 그것도 대상이라. 다 뭐라고 입을 댈 데가 없어져 버려. 볼 게 없어져. 마음 갈 게 다 사라져 버려야 돼. 그렇게 공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래 자리에서는 욕계도 없고 색계도 없고 무색계도 없고 멸진계도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여정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경계들이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벗어나는 여정에.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주객관 의식 위에서 어떤 정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창조한다는 게 맞아. 마음의 분별이 물질의 존재감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그 욕망의 세계도 그 드러내는 듯한, 구축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막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불교의 세계관 보면은 가장 밑에 풍륜이 있고 막 바람이 돌면 그 위에 수미산이 있고 무슨 세계가 있고 그 밑에 바람이 막 돌고 있어. 막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막 움직이면 뭐가 돼? 산이 돼. 그 있잖아요. 우유 막 흔들어 보세요. 요구르트 되잖아요. 치즈 되잖아요. 분별이 작동하지 않으면 치즈도 없고 고체도 없고 물질감도 없고 물질감이라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그걸 딱딱한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분별 집착심.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단은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르트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양젖, 사막에 이렇게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양젖을 가죽 부대에 싣고 그 낙타 위에 얹어서 가다 사막을 지나 보니까 우유가 요구르트가 돼 있어요. 발효가 돼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비유들이 우리가 이 마음 세계에서도 분별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게 거기에 고착되면서 뭐가 따로 있는, 바깥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게 분별 의식의 작동인 거죠.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자,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따로 있는 것도 없고 따로 있는 것도 없고 뭐 중생법인지 성문법인지 독학법인지 보살의 법인지 열의 법인지 따로 있는 게 없고 또 여기서는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럼 이게 그거예요.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무생무멸법인이거든요. 남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어요. 난 게 없는데 어떻게 멸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없앨 수가 있겠어요? 태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어요?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냥 이게 환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만약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법에 대하여 은혜나 원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어떤 부처님의 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중생의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도 가지지 않고 중생의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생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중생 세계는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법을 얻지도 않고 희노애락을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중생 세계의 희노애락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 세계가 다 하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지 부처의 세계를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생심이 다 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 집착심이 다 하는 것이지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그 분리감, 분별심, 집착심이 떨어져 나가면 보여요. 이걸 없애지 않고도. 그러니까 무명에서 밝아지면 저절로 집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없앨 것도 없어요.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까닭이 무엇일까요?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바냐바라 밀다를 부지런히 실천하면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중생의 법을 소멸시키려 하지도 않고 모든 법의 자성이 평등함에 통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중생의 법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법의 자성이 평등함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 거에 밝아질 뿐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 세계는 이게 모든 것이 이거라는 자각이 없는 이런 무명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거라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이 모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도 않아요. 근데 뭐냐? 예전과 다른 건 뭐냐? 또 다른 게 있어요. 왜? 이 모양이 그대로 모양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색이 곧 공이구나. 공이 곧 색이 요거뿐이다. 이거.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지 색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색이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되면서 확 밝아져요. 다 이것뿐이다. 예외 없이.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딱 드러났으면 한 생각 이전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분리돼 있지도 않아요. 근데 생각이 그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데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이게 예외 없이 아주 작은 미세한 어떤 틈새도 없이 그게 밝아지면 저절로 실상이 눈앞에 확 드러나요. 네, 오늘 공부 문수반야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